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SEC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들어블도 SEC에 대한 기사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JP 모건이 최근 리서치 보고서에서 미국 SEC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과 SEC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책임 소지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번 암호화폐 거래소 제소 사건은 간단한 소송이 아니며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지 불분명하다. 의회의 포괄적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미국 트레이더들은 탈중앙 성격의 디파이로 옮겨갈 것이며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활동도 계속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어 SEC의 입장이 법안에 반영되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기타 미국 거래소는 브로커로 등록해야 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취급될 것이다. 이는 업계에 더 많은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적절히 규제될 수 있고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뭐 JP 모건의 분석은 이렇게 나왔고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의견인데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아 소셜 캐피탈 창업자가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미국 SEC의 암호화폐 업계 집행 조치는 이전 실수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이유가 작년 파산한 FTX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SEC의 집행 조치는 계속될 것이며 지금은 거래소를 저격하고 있지만 후에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 펀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뭐 막 엄청 이렇게 이런 걸 다 믿고서는 이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미국 하원 의원이 SEC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13일 현지 시간 13일 워렌 데이비슨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는데요. 데이비슨 하원 의원은 7가지 이 게리 겐슬러의 구체적인 실책 7가지를 나열하면서 이제 해임을 이제 요구했는데요. 그 데이비슨 하원 의원이 나열한 7가지 그 실책은 첫 번째, 너무 빈번한 규칙 제한. 두 번째, 짧은 의견 수렴 기간. 세 번째, 실행 불가능한 불법 사회 환경 지배 구조 (ESG) 공시 의무. 네 번째, 불합리한 SEC 등록 제도. 다섯 번째, 해결법 없는 강제 집행. 여섯 번째, 실행 불가 규칙 제한 및 암호화폐 수탁 금지. 마지막 7번째로 높은 직원 불만 및 이직률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 해임 안을 그 해임안 제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이제 해임안이 승인될 확률은 적다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SEC와
암호화폐 이 관련된 그 일련의 사태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드러블에도 좋은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녹음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02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약간 없어요. 뭐 시작하자마자 입꼬리가 올라가길래 뭐 아니 네. 청취자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요. 지난주에 제가 범죄도시를 극찬을 했는데 또 그걸 들으시고 이제 이번에 800만을 넘기게 되셔서 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었고 이 갑자기 왜 정말 파워 팟캐스트로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거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지시상 비선이 있었군요. 비선이. 그래서 800만이 이제 넘어갔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꼭 보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기린 씨는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봤죠. 어떠셨어요? 저도 근데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말이 많던데 그냥 뭐 재밌게 봤어요. 네. 말이 또 많아요 요새? 아니 그게 뭐 2보다 별로다 뭐 빌런이 아, 뭐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깊은 원래 고민을 가지고 보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가볍게 네. 보는 영화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환불 안 해줘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게 네, 봤습니다. 네. 괜찮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800만 돌파했으니까 당분간 내릴 일은 없을 테니까 저도 이제 내리기 전에 가서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좀 바람 좀 쐬러 이제 강원도 홍천에 갔다 왔는데 비싸게 이 돈 주고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 일본 쪽에서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왜냐면 이제 환불이 안 되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비는 오지 않아서 잘 바람 쐬고 왔고 이제 다시 또 우리 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자 이제 막 욕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욕은 안 하고 열심히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NBA가 이제 그 덴버 너게츠라는 팀이 이제 이번에 우승을 해서 이제 네. 그거를 열심히 봤고 이제 CGV에서 네, CGV에서 그러니까 CGV가 아니고 롯데시네마에서 이번에 그 NBA 결승전하고 그 챔스 결승전 2개를 이제 영화관에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쵸, 돈 내고 가는 거죠. 1인 2만 원 이렇게 해서 2만 원이요? 네, 근데 이제 양아치네. 아니 그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영화는 만 얼마인데 왜 그건 2만 원이야? 근데 뭐 좀처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이제 큰 스크린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챔스는 그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전석 매진되고 전국에서 그냥 다 매진이 됐었고 NBA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뭐 워낙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널널하게 잘 그래서 봤습니다. 결승 올라간 팀들 자체가 국내 팬이 많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맞고 NBA 자체도 인기가 없는데 이제 그 올라간 팀도 인기가 없고 레이커스가 올라가야지 우리 비비고도 홍보가 되고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SEC가 요즘에 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SEC 관련된 기사가 연일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게 생각보다 핫한가 보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주제로 좀 꼽아봤는데 사실 뭐 이게 미국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뭐가 있겠어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뭐 규제가 지금 우리나라 규제 스타일이 좀 외국 따라하거나 눈치 보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서
아주 없는 게 아니라 클 거죠. 네. 엄청 크죠. 네, 크기 때문에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뭐 먼저 뭐 체스님은 이제 이 SEC가 거래소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제소한 거에 대해서 어떤 긍정과 부정을 굳이 이제 나누자면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아니 저는 바이낸스는 전 기소할 만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이낸스 기소가 이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낸스는 기소할 만하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왜 기소를 했는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요새 이제 게리 겐슬러가 저는 좀 원래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역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빌런역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냥 어떤 근거도 없고 깡으로 밀어붙여. 그러니까 그 기사에 나온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코인들 기소한 그 증권 뭐 건 거 보니까 폴리곤, 카르다노, 뭐 솔라나는 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증권이라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뭐 그 뭐 투자금 모집 과정을 뭐 하긴 뭐 모르겠는데 뭐 파일코인, 엑시인피니티, 샌드박스 뭐 이런 거를 걸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많이 애매한데 네. 이것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그다음에 솔라나 스테이킹 뭐 이런 것도 지금 걸어놨고 근데 이제 아까 뭐 그 길버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낸스 쪽으로는 그 장펑자오 개인도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개인을 고소한 게 이제 좀 그 우리 그 선생님의 네. 신변에는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바이낸스 상대로는 이제 그 증권성도 있지만 뭐 자금 세탁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가지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코인베이스 상대로는 이제 그 거기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증권성이 있냐 없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상대적으로는 그냥 이제 사실 코인베이스는 뭐 사건 지나고 최악의 경우에 그냥 코인들 좀 상장 폐지시키면 되는 뭐 약간 이런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체스님 말씀대로 왜? 두 왜 분다 이런 이제 일을 코인베이스에 대한 제소는 이해하기 좀 힘들다. 좀 근데 이런 이제 이 거는. SEC 위원장이 이 발언이 조금 위험해요. 이 코인베이스 상장 토큰 중 하나만 증권성 입증하면 된다. 요 발언을 했어요. 그럴 때 현충일날 이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한 수백 개 토큰 다 고소시킨 다음에 하나만 증권성 판별되면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증권을 판별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얘네가 증권 토큰에 대한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때려잡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장사 잘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그 증권 한 미국 내에서 상장까지 한 그 코인 거래소인데 그 안에 있는 코인을 무더기로 다 이제 그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고 너네 다 보고서 제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면 그 전에도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요새 와가지고 지금 뭐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친 듯이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요새 이제 미국이 되게 합리적으로 막 규제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 최근에 그 SEC 기조는 정말 그 범죄 도시의 그 빌런들 같은 양아치 같더라고요. 그냥 막 때리고 아니면 말고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이제 코인을 규제하는 게 진짜 매우 어렵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연히 이제 증권성이 판별되게 되면은 뭐 그 업계에서 뭐 코인 가격이 떨어지겠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 리플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해서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기소해서 몇 년 동안 망할 걸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먹거리를 찾느냐 요 싸움인데 사실 이거 기다리면서 뭔가 이제 움직이느니 어쨌든 뭔가 계속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뭐 투자 관점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여기 발언 한 번 하니까 뭐 20%씩 떨어지니까 뭐 20%씩 떨어지면은 지난주에 그 기린 씨 그 해외 계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 저는 더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한 번 때리면 20%씩인데 두 번 때리면 20%씩 이렇게 때리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투자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이 상승하기엔 당분간 쉽지 않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네트워크 피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죠. 그 이제 길버님이 이제 기사 선정해 주시고 나서 주제 선정해 주시고 나서 게리 겐슬러 찾아봤는데 네. 이제 업계 각종 인물들이 이제 겐슬러는 피해자를 괴롭힌 악당이다. 겐슬러를 당장 해고해야 된다. 뭐 그 미국 의원이 해임할 제사 뭐 이랬는데 네. 또 재밌는 게 예전에 겐슬러가 어디 학교에서 교수할 때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자기가 강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겐슬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 개인의 의견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기는 확성기 영원을 내려놓고 그냥 스피커를 하는 거고 SEC를 입장에 대변하던가 아니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겐슬러 본인은 이제 그냥 나는 이제 그냥 허수아비고 아니, 이런 네. 이런 상황이고 이제 해임만 제소됐으니까 네. 자기 속으로는 지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자유다. 자기가 이제 평생 살 욕은 다 먹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먹었다 이제 나 내려와야겠다 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아니 뭐 생각이 듭니다. 국자들은 막 해임한 됐다니까 막 아이 문어 새끼를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쨌든 SEC가 증권을 이제 다루는 그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증권성 여부를 가장 먼저 이제 규제할 때 증권성 여부를 가장 앞세우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STO 관련된 법안을 먼저 지금 이제 좀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그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어쨌든 증권 시장이 크게 있는데 이 코인 시장을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죠. 얘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먹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흡수를 해버리면 또 이제 뭐 또 다른 시장을 자기네들이 주무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STO를 육성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미국 정부보다도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오히려 나은 거라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약간 그 네거티브니까 기본적인 안을 두고서는 이제 그 움직이는데 이제 이렇게 뭐 하나 잡으면은 왕창 때려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는 약간 그런 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도권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거를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규제 기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증권성을 가지고 해서 정말 헤게모니 싸움을 이제 가지고 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립토를 좀 죽이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금융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SEC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융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증권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증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초점이 이제 자금 세탁 방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자금에 흘러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고 그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는 거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규제 그 방향이 되게 달라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증권과의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냐고 한국은 정부에서만 인정하는 게 증권이고 나머지는 다 인정 안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이거 범죄 자금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문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건 유사수신 행위 뭐 이런 다단계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규제 기조는 조금 달라요. 근데 체스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도 좀 우리나라 STO 육성 방안이 조금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관점에서냐에 따라 달라요. 정부 관점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관점에서는 우리가 파지티브예요. 이건 그 냉정히 얘기하면은 이것만 해. 내가 판 만들어줄 테니까 이 판 위에서 놀아라가 우리나라 정부 기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다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게 이제 되는 것만 규정을 하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그 금융상품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지 스탠스가. 그래서 너네 문제 삼으면은 그때 이제 다 때려잡는 거고. 그 특검법이 그거예요.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절대로 금융상품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금융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랑 동일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SEC는 코인베이스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토큰이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사 규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업비트 보고 증권사라고 신고하라고 안 하잖아요. 오히려 증권성 코인을 내리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는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거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 나라가 되게 비슷한 듯 되게 다른 느낌을 주네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왜 이게 가능한 거냐면은 미국은 강대국이라 가능하죠. 네. 왜냐면은 미국은 그 미국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제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만 그 잘하고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잘못해서 미국까지 피해 보잖아요. 미국에서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을 뭐 이거 증권이냐 아니냐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괜히 증권성으로 인정을 했다가 미국에서 피해를 봤어.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자금이 막 온다거나 중국에서 막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막 투자 상품이 막 유치가 막 돼. 그래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거래를 끊는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크립토 시장의 잘못된 규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미국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아직 판결이 안 나고 있잖아요. 얘네 몇 년 동안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절대 먼저 안 움직여요.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니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고팍스 이제 바이낸스 그 인수 그것도 계속 물건을 해주고 있잖아요. 얘네가 판결 안 나오니까 계속 물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약소국의 서러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게 금융 시스템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기조가 다른 거는 이제 맞아요. 다 기조가 다른 게 맞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애매모호해가지고 맨날 욕만 먹으니까 이제 그래도 STO는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뭐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 뭔가 이제 그 머리를 잘 짜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되게 거시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미시적으로 조금씩 뭔가를 이제 하는 척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가, 어쨌든 미국과 이 증권성이라는 키워드는 동일하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거는 다르지만 증권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같으니, 이제 이 미국에서 이 크립토를 증권으로 어떻게 볼지 말지 결론을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조금 뭔가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약간 이번에 얘네들이 맞은 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은 바이낸스도 어쨌든 SEC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던 데고, 네.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정부에 협조적인 그 네. 거래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초창기부터 사실은 막 다른 거래소들이 막 이것저것 토큰 다 상장할 때 사실 네. 코인베이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깐깐하게 심사를 하던 거래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SEC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이낸스 고소를 했다, SEC가 했다 했을 때는 다 이제 뭐 거기는 뭐 그럴만하지, 뭐 결과가 어찌됐건 뭐 그거는 오케이. 근데 다음날 코인베이스도 고소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를 왜? 이제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의문스러운 거죠. 갑자기 이제 막 전날까지 막 얘기하고 뭐 그래 뭐 우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갑자기 고소 때렸다, 고발장이 날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 코인베이스 기사나 바이낸스도 이제 비슷한 기조인데, 고소 한번 해봐라. 뭐 우리가 준비 엄청 많이 해왔고, 우리는 오히려 대화도 많이 해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좀 자신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뭐 지금 뭐 폴리곤 이런 거 지금 증권이라고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판례로 폴리곤 증권 아니다 딱 해주면은 사실 명확해요. 그냥 전 세계에서 그냥 증권 아니구나 딱 이제 명확한 거니까. 폴리곤이 증권 아니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에 있는 것들은 사실 증권 아닌 거 딱 판별이 되거든요. 폴리곤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토큰 몇 개 이제 판례 딱 몇 개 명확히 나오면은 딱 그 판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그동안 뭐 증권이냐 아니냐 이거 애매모호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조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낸스만 제소하는 거는 뭐 이해하는데 코인베이스까지 걸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가 아니라 크립토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이제 SEC의 견제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이낸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중국계로 많이 보잖아요. 중국계 거래소로 이렇게 보는데 미국 SEC에서 그 바이낸스만 제소를 하게 된다면 좀 뭔가 어떤 뒷말이 또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거래소도 뭐 이제 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제소를 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걸다 보니 자국 기업 외국 기업 다 이렇게 걸다 보니 그런 크립토 전반에 대한 어떤 이제 전쟁 선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자국과 뭐 타국과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좀 그 인플레이션 문제랑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자국 내에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자꾸 크립토로 이제 번지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코인베이스까지 걸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성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 놔야지 투자 자금을 빼잖아요. 그래서 시장으로 이제 그걸 보내거나 아니면 전통 금융사로 보내야지 이게 그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물가 잡으려고 해가지고 계속 인플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크립토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더 이제 그런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뭐 크립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그만큼 이제 시중에 이제 풀리는 돈도 이제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은 판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기소를 이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라는 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크립토가 완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산업을 뭐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고소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를 섣불리 결론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SEC가 또 항소를 하겠죠. 이거 아니다 증권 다시 한번 다퉈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이제 항소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리플처럼 이제 한 몇 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뭐 되게 답답할 수 있지만은 이게 아마 단기간에 끝날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자국 내 어떤 경제 생태계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기존 금융사와의 갈등을 아무래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SEC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도저히 뭐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계속 이제 돈은 버는 것보다도 갚아야 될 이자가 높아지면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도산이 되니까 아마 그 자구책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워낙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증권으로 결정이 나는 걸 좀 기다릴까요? 아니면 안 나는 걸 기다릴까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예 뭐 그냥 자본시장법 체계가 좀 되게 많이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증권 판별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증권이라고 판별되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깔끔한 거는 그냥 SEC가 패소해요. SEC가 패소하고 다 증권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SEC도 그냥 우리나라처럼 야 그러면 증권이랑 완전히 분리시키자. 그럼 저는 그냥 아예 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MEB 얘기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자유와 뭐 통제에 있어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 근데 지금의 SEC는 진짜 곤봉으로 애들 그냥 그 머리부터 갈기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통제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유를 내비하면은 이제 그런 작은 세탁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따로 가되 이제 그 오히려 그 제일 바람직한 건 화이트리스트 제도예요. 잘하는 데를 육성해주는데 잘하는 데를 육성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아직까지는 뭐
이 크립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의 어떤 충분한 논의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증권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솔직히 저는 말해서.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스님만큼 잘 알진 못하니까 오히려 증권으로 되길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증권으로 되면 이건 좋죠. 범죄자들 다 때려잡는. 그러니까 네. 유사수신,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자 모집할 때 그 자본시장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이제 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지금까지 발행한 코인들에 대한 그런 사기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렇지. 거는 그건 또 일이 그래. 많아지니까 이게 됐고 그냥 다 털고 과거는 털고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럼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코인은 증권성 아니고 야 이거는 이제 끝. 여기는 이제 논의 끝. 새로운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나 이렇게 해서 새로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시장법과 이제 비교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이제 과거는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범죄를 따질 때 저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의 뭐 당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뭐 누구의 자손이니 그러면서 뭐 이게 친일파도 마찬가지. 누구의 자손이니 뭐 너의 뭐 고조 할아버지가 너 친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그걸 추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엄청나게 망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의도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 크립토가 국가에서 한마디 하게 되면 방구 한 번 끼면은 뭐 여기 다 그냥 그 냄새 맡고 다 죽는데 거의 다 지금 뭐 그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국가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고는 있다. 다 거의 다 어느 우리나라 국가? 아니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권에서의 크립토 업계들은 지금 거의 그냥 말라 죽어가는 그런 실정인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당근도 주면서 이제 그 해야 될 때라고 보고 그래서 고소는 좀 그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 문어가 먹물을 자기한테 뿌리는 거예요. 헤이만은 그러면 아니 문어가 어디에 있는 문어예요? 아니 미국 문어 미국.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뭐 그 미국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미적인 그 자본주의의 문화를 가진 미국이랑은 되게 다른 어떠한 그 모습이어서 이게 근데 게리 겐슬러 헤이만이 만약에 뭐 승인이 된다 해도 이게 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줄 넘게 미리 하자면은 체스님 말씀하고 비슷해요. 퍼포먼스다. 그러니까 이제 게리 겐슬러가 만약에 해임되고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스탠스가 바뀌었다, 고소를 취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그 뭔가의 이유로, 그러니까 크립토 관련된 이유가 아니라 뭔가의 그 뒷사정에 있던 이유로 이제 더 이상 그 고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 거는 이제 뭔가의 어떤 이유로 이제 뭐 체스님 말씀대로 뭐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전쟁하고 있으니까 뭐 전쟁 자금 관련해서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뭔가 다른 이유로 그냥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기 식으로 크립토 시장을 좀 떨어뜨리고 싶었다. 약간 이런 거라고 지금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두 분 생각이 뭐 다 비슷하시네요. 어쨌든 이런 거가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 관점에서도 저렇게 때려잡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증권성을 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위 테스트를 해서 뭐 이런 걸 봤는데 얘네가 이걸 이렇게 어겼더라. 난 그래서 고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뭐 크립토 업계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증권 신고서 제출해. 이거 안 냈지. 너네 이거 증권인데 이거 막 하면서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야 니네 ISMS 얘기도 안 했는데 ISMS 제출 안 했지. 야 당장 내일까지 못해? 너 고소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 진짜로 이 정도 깡패 같은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검법 할 때도 그 엄청나게 막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얘네는 가이드라인도 아니야. 심지어 정부는 가이드라인이나 유예기간도 줬는데 얘네는 상장도 다 하고 장사도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너네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정말 가만히 있는데 아니 재수없어. 뺨때기 때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IPO 시장 들어갔으면은 계속 이제 그 회사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 공개하면은 계속 이제 뭐 실사 보고서라는 이런 거 제출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됐고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자금 세탁 때문인 거지 증권성에 대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코인베이스는 느닷없이 너네
증권사처럼 해야 돼.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얘네가 진짜 단체로 약 먹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기인 씨가 초반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게리 겐슬러 개인의 어떤 그 의견은 아닐 수 있다. 아, 그럼요. SEC 위원장이 자기가 코인 싫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진짜 그러면은 코인베이스랑 게리 겐슬러랑 싸워야 돼요. SEC가 아니라 게리 겐슬러랑 그럼 게리 겐슬러 자기가 개인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저라도 안 하지. 오히려 너무 불쌍하잖아. 혼자 문어 새끼 욕은 다 먹는데. 아니 근데 그게 표현이 이제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장이 좀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이 저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더 이제 암울한 거죠. 이제 어디든 갈 데가 없다라는 거. 중국도 때려잡아. 거의 중국식이에요 지금. 중국도 곤봉으로 때려잡듯이 다 나가. 그러면 나가. 지금 거기서 중국도 씨가 말랐는데 미국도 지금 미국은 그래도 자본주의에 그 좀 그래도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때려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웃고 있는 데 홍콩이잖아요. 홍콩이 야 우리로 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판도가 유럽이랑 홍콩, 두바이 이런 쪽이 지금 이제 아마 그 달러 패권에 좀 대응할 만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의 행태는 저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 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막 일희일비하거나 막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는 근데 조금 일비할 때 일비를 할 때 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뭘 만들어 뭐 블록체인 진짜 만들고 뭐 디앱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 수수료 싸니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넣었어. 알트코인에 이제 떡상 가려고. 제가 이제 뭐 그 게임 코인이 지금 그 선동열 최고 방어율보다 더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수렴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데서 이제 그 마치 이제 구조대가 내일 모레 올 것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손절이 낮다. 그런 관점이라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일비예요. 그게 손절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 손절. 일단은 구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좀 쌀한 톨이라도 일단은 하고 가라. 아니 그 쥐고 있는 거라도 지켜야지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격이 뭐 지금 0. 뭐 몇 원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라도 줘라 그냥 뭐 초밥집사 하나라도 건질라 그러면 건져라. 이거를 뭐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벌어 들고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가지 말고 진짜 이 판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갈게요. 기린 씨는 아까 하신 걸로 뭐. 저는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죄는 미워하되 문어는 미워하지 말라. 약간. 너무 이게 문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최승님 이제 벌 받으실 겁니다. 그쪽으로 자꾸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러다 벌 받지 않았어요? 본인이 먼저 문어라고 그랬으면서 아니 저는 본 거예요 이게 문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이제 문어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문어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죄만 미워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하지만 장 선생님은 장펑정. 장 선생님께서의 장 선생님 개인의 운명은 이제 조금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청취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장 선생님과 이 코 선생님은 괴가 달라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CEO를 기소한 게 아니에요.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의 그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장 선생님은 본인이 개인의 자금 세탁에 대한 본인이 고소미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장 선생님은 이제 고소미를 이미 이제 그 문 앞에 갖다 드린 거고 그러니까 코 선생님은 대표가 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이제 잘못한 거고 근데 바이낸스는 두 분 다 드신 거예요. 바이낸스라는 기업과 이제 장 선생님도 같이 드신 거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니까 좀 달라요. 그거는 정말 그 제도권 내에서 신고해서 영업하는 거 바이낸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정말
자금 세탁 문제가 껴있잖아. 자금 그 문제가 크거든요. 거기는 그 증권성 여부는 사실 코인베이스 쪽인 거고 여기는 자금 세탁 근데 이거는 진짜 범죄 수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수명이 거의 당군 할아버지처럼 돼야지 이제 다시 아무튼 이제 오늘의 총평은 문어 욕하다간 뒷구녕 탈난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허리 쪽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뒤쪽으로 온다니까. 욕 잘못하면 다 뒤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블로킹 302화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또 재밌는 정의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